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게! 3월 25일에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 윤호중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윤호중은 자리 지키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25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방안, 윤호중 비대위가 25일 원내대표 선출까지 직책을 유지한 뒤 새 원내 지도부가 새 비대위원장을 물색하는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계 박강원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윤석열 검찰 캐비넷을 열어서 민주당 내 낙연파, 세균파 등 약 30명을 협박 회유해서 국힘 이중대로 만들어 분당시킨다. 그래서 민주당 과반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재등판을 막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윤호중 비대위를 해산시키고 이재명 정신을 계승할 개혁적인 인물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반장 선거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밀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에게는 1번녀들이 있다. 무명의 덕후를 필두로 해서 여성시대 등의 수많은 여초 카페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의지로 현재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이재명을 아이돌로 보고 민주당을 그 아이돌의 소속사라고 봅니다. 문자 총공, 팩스 총공, 등기 총공, 화환 총공, 그리고 퀵 트럭, 그 압박의 수단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문자 총공을 좀 해봤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더라며 이거 SM 이수만보다 쉽네 이렇게 여유 만만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재명 고문이 SNS상에서 자신들의 메시지에 직접 반응을 하자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번 여가 이재명 고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개도 키우고 싶고 딸도 키우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개같이 짖는 딸은 어때요? 그렇게 묻자 이재명 고문이 크크크 좋네요. 우리 개딸님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자 이재명이 개같이 짖는 딸 좋아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팬덤 현상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마지막 전투씬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데 인간들을 돕겠다고 나섰던 그 유령 부대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엄청 셉니다.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최근 나왔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8,514명이 투표한 결과 이재명이 윤석열을 2배 차이로 이겼습니다. 대구도 이겼어요. 지금 10대 남자들은 확실히 극우화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재명 덕질을 시작한 10대 여자들이 그 10대 남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덕질, K-팝 위상을 만든 그들의 덕질력이 지금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원내대표 선거가 그 폐쇄적인 지들끼리의 선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번 3월 25일 원내대표 선거는 다를 것이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박홍근을 원내대표직에 밀어 올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목표의 당위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박홍근이 이재명을 지킬 사람인가? 그 박홍근의 알맹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박홍근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브리핑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만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적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박홍근은 정치보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의 이력은 매우 화려합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2007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치 입문 이후에 민주당에서 굵직굵직한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반면 대중적인 소통은 거의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혹시 힘있는 계파의 줄을 바꿔가며 당의 요직을 맡아온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막연한 의심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정책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계파를 넘어 그를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책 능력은 국정감사장에서 광범위하고 디테일한 질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제3기 위원장직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공농성을 중재하고 해결해서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택배기사 가로사 방지법, 공유택시 타다법 등등 민생 법안 통과에 앞장서왔고 일과 민생을 지금껏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민생제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는 정치적으로는 박원순계라고 분류되어 왔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의리로 누굴 도운 적이 없습니다. 관계로만 보면 지난 대선 때 경희대 선배인 문 대통령을 도와야 했지만 박 시장을 택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다. 박원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의리로 일하지 않았고 가치 중심으로 선택해왔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과정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0년 11월 초에 제가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예산 협의를 계기로 그때 3번을 그와 만났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남에서 제가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시대정신을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고 보는데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민주당 안에 낡은 질서 관행과 기득권을 깨트릴 수 있는 혁신 주자가 이재명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이겨야 되는 후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보궐선거 때 대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탈했던 중도층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박홍근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되었던 거죠. 자, 박홍근은 일하는 정치인입니다. 의리보다는 가치에 방점을 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민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원순, 우원식, 이재명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일관성이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왔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민생만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또 개혁적인 사안에 무관심해왔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2019년 9월 30일 그 윤석열 항명 사태로 엄청난 혼란이 일었을 때 박홍근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밝혔다는데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이낙연 총리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더랬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낙연 총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박홍근을 원내대표로 밀어 올리면 과연 그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박홍근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민생이라는 가치 하나 보면서 일관되게 관계하며 묵묵하게 일하며 의원들 사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곳을 바라보던 박원순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을 지켜내려 할 것이다. 3월 25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홍근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개딸들과 함께 민주당을 장악합시다. 마치겠습니다.